네, 2021년 9월 18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자칫하면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는데 하나의 관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천대유 인근에는, 주변에는 변호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변호인들은 부동산 개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변호인들입니다. 변호사들도 다 전공이 있죠. 검사 출신 변호인들은 대개 형사사건을 잘하고요. 그죠? 또 뭐 부동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기자를 하면서 뭐 모든 자료를 주면 다 뭐 쓰기야 쓰겠지만은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천대유 쪽에 여러 법조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부동산 개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변호인들. 그분들이 왜 화천대유에 참여했는가? 요거를 한번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 화천대유를 한 사람들도 부동산 개발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란 거를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서 이 사건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한다면 그만이겠지만 한다면은 거기에서 뭔가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저는 일단 예측합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상당히 하이 리스크,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7억 원을 투자했던 하나은행 측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위험도는 매우 낮다.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럴 것도 없이 한때 왜 판교 분양한다 그럴 때 막 굉장히 관심 많고 올라갔었죠. 바로 남판교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무조건 대박 터진다.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사업을 놓고 과거에는 지금의 국민의힘 사람이 시장을 할 때 그 사람이 한 거는 하려고 할 때 이걸 막았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씨가 자기 때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좋습니다. 자기는 위험성이 높다 그랬지만은 꼭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만 않았다는 게 그의 행동에 드러나죠. 두 번째, 지금 이 화천대유의 주식을 100% 갖고 있다고 하는 K씨는 기자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부동산 개발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로 모은 화천대유의 참여자로 모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법조인들이 보이는데 그 법조인들도 이 부동산 개발 전문 변호인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족들도 모았고 형제들도 모았고 한데 여기에 참여한 한 변호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K씨가 S대학 출신인데 같은 S대학 출신 변호인이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부동산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뭐 시행사 같은 쪽이 아니라 뭐 다른 부동산, 경매 이쪽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전혀 이쪽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계들도 다 그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 쪽 사람들이 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짐작하시겠지만 검사 출신이니까 형사사건 전문이거든요. 그분이 운영하는 법무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인데 또 그중에 한 변호인이 참여한 걸로 돼 있는데 그분은 또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설명드리지 않고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모셨는데 이분도 부동산 개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분입니다. 고문료는 받으셨겠죠. 본인은 밝히지 않겠다 그러는데 뭐 금액은 이미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왜 화천대유를 만든 사람도 부동산 개발 전문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가족 형제들을 모으고 또 변호인들을 주로 모았는데 그분들도 보면 부동산 개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가 1000배의 이익을 받았습니다. 보통주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상하죠? 그리고 우선주 보통주라고 하는 거는요, 부동산 개발할 때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보통 왜 기업들에서 돈을 좀 모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우선주를 발행하잖아요. 근데 우선주를 발행하는데 그건 배당은 많이 주고 대신에 의결권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을 뭐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우선주 보통주를 해요? 특이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한 적이 없잖아요. 이재명 씨가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한 판결만 나왔을 뿐이지. 특이합니다. 과거 주수도시 사건 때 보게 되면은 상당히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고문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사실 주수도시 사업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고문으로 쓰고 뭐 법조인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연상시키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전문 업체들이 들어오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뭐 기업체, 재벌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7명인가? 5천만 원씩, 5, 7, 2, 35, 3억 5천만 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부동산 개발과 상관없는 법조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외곽을 방어해주는 뭐 이런 사람들을 명망가 중심으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 사람이 아닌데도 사업을 따냈고, 좀 이상하죠. 네. 이게 뭐냐? 이걸 캐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번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바보라면은 흔적을 남겼겠죠.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딱 이렇게 정리를 다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법인도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나올 겁니다. 1000배가 이익이 남았는데.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게, 이 화천대유인가요? 화천대유랑 관계된 또 하나 천화동인인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국힘당의 전신이죠. 하도 이름 바꿔서 헷갈리는데 국회의원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씨랑 다른 쪽이죠. 근데 이 참여자의 형은 이재명 씨의 아주 측근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형제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동생이 참여했네. 이게 뭐지?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궁금해지는 거죠.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일단 나왔는데, 뭐 직원 정도가 뭐 그겠습니까? 이제 주주가 문제죠. 주주가 문제인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사업에는 여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정치인끼리 하면 서로 꼴보기 싫으니까 같이 못하지만은, 서로 정당이 달라도, 정치 색깔이 달라도 서로 이권이 있으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또 해갖고 나중에 서로 또 뭐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도 들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이것만 보게 되면 왜 법조인들을 이렇게 아까 지금 야당이죠. 전직 국회의원도 법조인입니다. 그분도 검사 출신이니까 사실은 부동산 개발하고는 큰 인연이 없는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으는 모양새를 보였느냐. 또 이런 사업할 때 뭐랄까, 정치색이 다양하면 더 좋겠죠. 확실한 사업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사업인데, 그게 성남의 뜰로 갔고, 성남의 뜰에 참여한 회사들 중에서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1000배 이상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화천대유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이 많은데, 그 법조인들은 부동산 개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런 사람들은 모아놨느냐. 그리고 천화동인도 비슷하고.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법조인들이 여기 많이 참여했느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씩 의문이 풀려갈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나가다 보면 이재명 측에서 뭐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거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만 가고, 그리고 이재명 씨가 수사를 원한다 해서 수사가 되면 이제 하나씩 나오겠죠. 수사를 촉구해야 될 겁니다. 수사를 해라. 왜 법조인들이, 부동산 전문 변호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따라가 보자. 뭐 이재명 씨한테 갔다, 그건 쉽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돈을 한번 따라가 보자. 화천 대유에 뭔가 좀 이상하다. 구성원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아닌 게 이상하다.
그걸 한번 보시고 법조인들이 많이 참여한 걸 한번 보시면서 과연 검찰이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십시오. 만약 수사를 들어간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측에서는 이재명 씨를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 자체도 사인이 될 거고. 그래서 굉장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희대의 리스크, 희대의 게이트가 터졌다. 이런 저런 전망을 해봅니다. 유심히 보면 한국 정치가 어디로 튈지 전망이 가능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